최근 또 이제 언론을 또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양대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 쪽은 미국에 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은 뭐 얘기하는데 이 반대로 HD 현대는 트럼프의 속임수다. 우린 못한다. HD 현대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유인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망이 미국의 본토 진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MRO 얘기하는데 MRO는 이제 이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워낙 우리가 정비를 빨리 해주니까 그건 맡기죠. 근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떼돈 버는 걸로 얘기도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HD 현대나 하나오션의 실제 방산 분야 특수전 사업부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남는데요. 자, 중국, 대만, 미국 요것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발표를 한 지 좀 됐었죠. 왜 2027년이고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지금 2025년에 봤을 때는 좀 있나요? 그 전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는 25년도에 쳐들어간다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지 뭐 좀 유명한 매체에서 어제 그제 뭐 나온 것도 보니까 일단은 봉쇄하는 그 작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25년도부터 27년 전까지는 봉쇄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27년대는 어느 정도 군사력을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있죠. 그 군사력을 또 이렇게 보면은 대만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도 돼요. 그냥. 근데 중간에 이제 바다가 있고 양안사태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에 그 옛날부터 냉지 시절 그 훨씬 전부터 미국이 태평양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소위 전방 배치. 그게 이제 일본이거든요. 한반도에는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주일미군을 꾸준히 이제 강화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운 근래 10년 전에 소위 이제 정비를 합니다. 전력들, 소위 무장, 무기들을 신형으로 이제 도입을 이제 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이 현재 작년부터 이제 내년까지가 이제 쭉 이어져요. 뭐 전투기나 미사일 배치하는 게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현대화 시키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27년도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그걸 대비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다시 처음 얘기 돌아가서 중국이 이제 그것 자체를 보면서 상당한 이제 고민에 빠질 것이다. 27년도를 이제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 목표 하나만 놓고는 돼요. 되는데 일본, 자위대, 그다음에 태평양 미군들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같이 이제 이게 3개 지역, 뭐 하다못해 호주까지 이제 가세하면 호주는 뭐 좀 약하니까 이게 다 덤벼들면은 이게 가장 먼저 미국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실제로 주한미군은 그렇게 별로 역할도 없고 가깝다고 하지만은 뭐 북경, 베이징을 뭐 여기서 오산기지에서 미사일을 쏘기 전에는 의미가 없고 주한미군은 의미가 별로 실제로 없어요. 그냥 특화된 거예요, 북한에만. 전력 자체도 다 세분화시켜서 따져보면. 주일미군인 건가요? 주일미군은 이제 저기죠. 중국을 이제 상대로 개편을 최근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현대화를 합니다. 아주 뭐 눈에 띌 정도로. 그래서 뭐 내년 말까지 다 완성을 해요. 역시 27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그 뭐 스텔스 전투기가 더 많이 배치되고 있고, 현재. 그 기존의 구형 전투기 다 빼서 다 퇴역시키고, 필리핀까지 포함하고, 호주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순항 미사일들. 각종 순항 미사일은 막 전례 없이 막 깔리고 있어요. 괌 쪽에는 반대로 쏘면은 막을 수 있는 대탄도탄 미사일이 또 추가 배치 이제 되려다가 말았지만은, 그게 쫙 깔아놔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중국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만 하지, 반대로 저쪽 상대방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부각을 안 시켜. 참 그것도 묘하더라고. 그럼 일단은 뭐 가장 단기적으로 막는 건 사실은 대만 스스로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아주 단시간 안에는. 대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뭐 강점이 좀 있나요? 전에는 이제 역시 뭐 미사일 국사, 자국사 미사일을 이제 많이 뭐 개발해서 배치했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 러우 전쟁을 보면서 이 미사일 쪽은 소모품이잖아요. 한 번 쏘면 끝나잖아. 그것도 숫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상대로 해봤는데 결정적인 그 타격력이 안 생겨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도 나름대로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은 많은 그 중국 본토를 연안 쪽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과연 결정적인 자기들의 어떤 반격 수단은 아닌 것 같고 최신 무기도 뭐 나름대로 미국에서 이제 좀 벼르고 있다가 늦게 주는 무기들이 있어요. 뭐 F-16V 전투기라든지 뭐 M1AT 전차 최신 전차인데 나름대로 그 이제서야 뭐 인도하고 있다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지 않고 해서 25년도 3월 현재 대만군의 어떤 특장점 무기 체계에서는 특별히 없다고 봐요. 그럼 결국에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중요할 텐데 달려와야 되죠.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그러면 전력 비교랑 기술적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미 해군은 이제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를 빼고 유럽을 상대하는 대서양 함대 빼고 태평양 함대에는 2개 함대가 있습니다. 요코스카, 일본 그 도쿄 근방에 요코스카에 와 있는 전진 배치에 있는 7함대, 물론 또 사세보항에도 있고, 사세보항은 이제 후쿠오카가 가깝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그 미국의 서해안 쪽에 로스앤젤레스 중심, 뭐 샌디에고 이쪽에 3함대가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3함대, 7함대를 합한 전력이 사실상 중국 해군의 실력과 비슷해요. 현재로서는 대서양 함대 빼고. 근데 이제 이게 전쟁 만약에 붙었을 때
7함대, 3함대가 이제 같이 뭉쳐서 싸움을 할 때 뭐 격침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보충하는 건 저기 대서양 함대가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뉴스를 단면적으로 보면은 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먹으려고 하지? 아, 미국 못 됐네? 그게 아니죠. 배경에는 다 모든 게 트럼프는 유사시 중국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나 모든 환경을 거기서 파나마가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땅이 붙어 있는데 야 내가 중국을 상대로 일본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면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바로 내 머리 위에 있는데 러시아 폭격기가 날아오는 거 네가 좀 막어라. 그다음에 러시아 그 쇠빙선들이 북극해에 드나들 텐데 네가 쇠빙선 좀 만들어서 초기함을 만들어서 네가 대신 좀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주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막 분위기 조성하고. 그래서 군사적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군사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는 그냥 단편적인 이제 경제적인 것만 부각시키죠. 미국이 못됐다. 뭐 옛날 무슨 뭐 중남미 다루듯이 다룬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 해군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금 급성장하고 있나요? 뭐 구축함, 호위함, 그러니까 전투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투함을 얘기해서 그냥 구축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미사일 많이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실전 바로 투입되는 게 50척. 그다음에 그보다 약간 좀 가벼운 호위함, 그것도 구축함의 일종인데 그것도 50척. 그다음에 또 그 뒤에서 이제 뭐 조그만 배들, 조그만 전투함, 초기함이라고 하는 게 뭐 50척.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바로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게 150여 척. 근데 이게 중국의 연안을 이제 중국 입장에서 연안을 이렇게 쭉 보면 북해함대, 뭐 남해함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옆에 한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유사시에는 이렇게 하려면 동원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다 달게들 수 있는데 초기에 전쟁, 양안 이제 전쟁할 때, 대만을 쳐들어갈 때는 고당 해당되는 지역에 함대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이 미 해군이라든지 일본 자위대가 해상자위대 달게 되면 또 옆에 북해, 남해 다 동원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척수를 보면은 이제 150척이 실전 투입되는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뺀 겁니다. 만들고 있거나 아직 뭐 좀 정비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게 150여 척. 그럼 또 해군에는 잠수함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해군과 중국 잠수함의 전력을 좀 비교한다면 이건 너무 잽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미 해군은 그 원자력 추진기관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핵폭탄을 가서 투발하는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 기관으로 움직이는 물속에 오래 숨어있는 공격 잠수함이 70여 척이라면은 이 중국 해군의 모든 그 잡동사니 잠수함을 합쳐서 64척.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냥 공격 원자, 그러니까 핵폭탄을 이렇게 쏘는 거 빼고 70여 척.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해군의 그 현대화가 미국을 상대로는 아직은 좀 힘들다. 근데 대만을 상대로서는 압도적이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분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군도 그렇지만 저는 또 공군도 엄청난 차이 날 것 같은데. 그냥 단적으로 공군은 중요한 건 요즘에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200여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10년 사이에 그걸 다 만들어냈어요. 그 J-20이라는 거를. 그게 핵심 전력이에요. 근데 나머지 재래식 전력은 소위 소련, 러시아제 플랭커 시리즈, 플랭커 전투기 시리즈의 뭐 개량형 아니면 중국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꽤 많은 수백 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항공 전력이 어떤 사전에 아주 조직적인 전력을 운영하면 다 격추할 수 있는, 얼마든지 격추할 수 있는, 대부분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이고, 쉽게 격추가 안 되는 건 역시 상대방이 스텔스 전투기죠. 그게 이제 200여 대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몇백여 대의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이 그래도.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그래도 어쨌든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으니까 훨씬 더 총력전을 많이 좀 쏟아부을 수 있을 텐데 단기간에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미국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군부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순수하게 병합을 하기 위해서 대만만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다 동원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달려오잖아. 어쨌든 이게 미지수잖아요. 얼마큼 달려올지. 그렇죠. 가까이 있고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사세보와 다 가까워요. 그다음에 전진기지가 중간에 보급기지가 우리나라의 제주 해군기지하고 진해 해군기지 다 들어가거든요. 목포에 신항도 들어가고 부산에 해작사 들어가고 보급기지 옆에는 보급기지가 있어. 이제 주력기지는 아닌데 이게 이제 다 거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제 불리해지죠. 1996년도에 그때도 사태가 있었는데 중국이 대만의 타이페이 근교 지룽항에다 미사일을 막 쏴서 막 전쟁할 듯이. 그래서 그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미 7함대 그다음에 3함대 항공마 미 해군에 한쪽 들어와서 그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나 격침할 거야? 못하지? 이러면서 이걸 이제 중단을 시켰지. 위협 상황을. 미사일을 더 이상 못 쏘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제 중국 해군이 우리도 항공모함 가해서 저걸 밀어내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운영하는 게 3척. 그런데 재래식 기관이야. 일반 엔진으로 원자력이 아닌. 그것도 비교가 또 안 되죠. 미국은 다 원자력 추진 기관에 항공모함 11척인데. 지속적으로 작전이 되는데. 이 대만 상대로는 전력이 상당한 위지만은 미 해군이 뛰어들면은 거기다가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가세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그러면 그 전력들 미군 태평양 전력하고 일본 해상자위대를 때리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럼 진짜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전체 세계대전. 한미일과 붙자는 건데. 세계대전이다, 세계대전. 아. 그러니까 동북아의 세계대전이죠.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네. 빼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서유럽 빼고, 이 아시아에 저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고민하는 거야. 이걸 때리고 시작해 유리한데, 안 때리고 시작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이게 확률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좀 의미 드는 게 러우 전쟁에는 어쨌든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많이. 근데 직접 참전은 안 했잖아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지. 미군이 간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책임이 아까 네.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적 기억이 나는데, 유럽이잖아요. 유럽은 그렇죠. 유럽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대만에는 무조건 직접 참전한다라는 보장은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막 그 히틀러가 쳐들어서 다 밀렸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계속 아유 뭐 저긴 왜 그래 뭐 그런 수준이었어. 그래서 영국의 처치는 막 그냥 애걸복고 했었고 영화들 다 영화 보시면 나와요. 그 순간 장면들이 장면 모습들이 그 정도로 이제 하나의 좀 멀리 떨어진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 아메리카의 어떤 나라가 생긴 그 역사를 거슬러면은 아주 유럽에 진전이 나서 온 사람들이야. 그렇죠. 거기서 어떤 핍박받고 박해받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서유럽 사람들이 옮겨와서 자리 잡은 다음에 동유럽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층민이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또 흑인들을 이제 불러다가 노예 살해했고 그냥 복잡한. 근데 주류층은 이제 서유럽 중심의 이민원 그 후세들이었잖아요. 아주 진절머리 나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끌려 들어간 건데 그것도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진주만을 기습했잖아요. 그리고 이 일본이 또 그 독일하고 손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대. 다 정리해야 되겠네. 예? 여기만 정리해. 태평양만 정리해서 될 게 아니네. 그래서 유럽도 이제 전쟁을 참여한 거고 동시에 다 싹 그냥. 그런데 우선순위는 이제 자기하고 영해, 영토 바로 이렇게 대면을 멀리 태평양을 두고 있지만 바로 이렇게 집적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그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협적인 세력.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막 쪼이고 있는 게 돈줄부터 막아야만 무기를 못 만드니까 더 많이 투자를 못 하니까. 그리고 직접적인 상대라는 거죠. 중국은. 어떤 지리 역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근데 유럽은, 직접 참여할 것이다. 예, 유럽은 같은 적이에요. 먼 친척들의 피가 많이 섞였지만은, 네. 야, 너희들이 내 생각과 비슷하고 네 능력도 되고, 무기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만드는데 네가 왜 안에 돈 안 쓰고, 그걸 맨날 복집에 쓰고, 나보러 와서 주둔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너 할 수 있잖아. 네 돈 다 모아서 해봐. 했더니 급하게 이제 덴마크나 독일 중심으로, 예, 제가 1,000조 모았어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제 그런 기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는 국방비를 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 미국은? 얼마 전에 TV 뉴스 보다 보니까 트럼프 집무실에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뒤에 먼저 했던 대통령들이 사진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흔하게 이제 그런 게 볼 수 있는데 뭐 당정 회의는 비슷하게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미국도 있더라고. 이게 집무실에 레이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 아주 나 처음 봤다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에 레이건.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 양반이 레이건의 어떤 후신이구나. 레이건이 20세기의 그런 또 강경파 대소련 봉쇄. 이 트럼프는 21세기의 대중국 봉쇄 정책 강경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마 이어지는 게 있겠다. 그러면은 군사력을 재래식 군사력, 핵 전력도 지금 현대화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은 이 재래식 전력도 품목들이 있잖아요. 장르들이. 그건 그대로 최신 무기들을 이제 계속 만들게 하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으로 갑자기 발표했죠. 나 6세대 전투기 그동안 개발하고 있었어. 우리 미국이 5년 동안 시험병도 했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보잉사의 F-47이야. 딱. 그래서 나도 놀랐어요. 다들 놀랬고 나도 놀랬고. 기존 전력, 전투기, 뭐 전차, 뭐 항공모함, 네. 원자력 공격잠수함, 뭐 이런 거 다 현대화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 대신 미국이 20년 넘게 대테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 시절에 먼저 정권에 그 자리 보존. 야, 너 나 저기 선거할 때 도와줬지 하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내가 뭐 하나 별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보직 하나 만들어. 그런 식으로 막 만들어 온 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오바마 정권 때 만들었어요. 바이든이 또 이어서 내뱉은 거고. 오바마 정권 때 2007년 8년도 얘기인데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듭니다. 미국이 해외 사령부 여러 개 있는데 본토 사령부도 있고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들어요. 이걸 왜 만들지? 물론 이제 그때 중동 지역에 아니면 서남아시아의 테러 문제가 심각할 때인데 아주 급증할 때인데 그걸 흉내내서 아프리카 지역이 뭐 나이지리아 지역이든지 케냐, 소말리아 지역에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전통적으로 그 아프리카 지역을 이 북아프리카 밑에부터 쭉 관리하는 나라가 소위 해주는 나라가 프랑스였거든요. 프랑스가 옛날 식민지 많이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영국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가 많이 파병을 했었죠. 그쪽 지역에 특화돼서 이 오바마 정권 때 뭐 그게 뭐 불안했는지 뭐 자리가 뭐 필요했는지 사령부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없어요. 근데 난 그거에 대해 잘한다고 봐요. 그 괜히 불필요한 사령부를 인건비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주둔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프리카 사령부면은 이제 미국하고 친한 영국과 친한 케냐에 나이로비에 둬야 되는데 독일에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뭐 그냥 장난질 하는 거네. 아무리 원격 다 지휘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괜히 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뭐 사람을 더 앉히기 위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런 보직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역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없앱니다. 불필요한 중복되는 사령부 없애고 그다음에 인건비, 별자리들 줄이고 그 트랜스젠더 병력 대신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아주 옛날 전통적인 보수적인 아주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돈을 이제 절약해서 그런 국방비 좀 더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일반 조선, 우리 한국에 네.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소를 좀 규합을 시키기 위해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크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종의 군함까지 이게 겉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 그 실익은 없어요. 최근 또 이제 언론을 또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양대 업체가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HD 현대하고 하나오션. 근데 하나오션 쪽은 뭔가 뭔 생각으로 미국에 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진출은 뭐 얘기하는데 이 반대로 HD 현대는 속임수다. 트럼프의 속임수다. 우린 못한다. 그런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HT현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유인책이에요. 실제로 미국 가서 뭘 한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뭐 제한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바이든 때 만든 그런 일반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지금 와서는 다 뒤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전망이 미국의 본토 진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MRO 얘기하는데 MRO는 이제 이게 정비하는 거잖아요. 군수지원 뭐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정비를 빨리 해주니까 그건 맡기죠. 그 수리하고 뭐 이렇게 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해줬고 이번에 그것도 지원함, 전투함이 아닌 지원함 쪽에 지원함은 이제 그 내부에 뭐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특별한 게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야 이거는 우리 감독관은 보낼 테니까 거기서 해오면 돈도 싸고 빨리도 만들고 그건 하죠 그런 거. 근데 실제 이 방산업체 중심 HD 현대나 하나오션의 실제 방산 분야 특수전사업부 입장에서는 돈이 별로 안 남는데요. 낮은 수준의 인건비.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이 높지가 않은 K방산. 근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떼돈 버는 걸로 얘기들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폴란드 방산 수준이나 좀 관리를 아주 그냥 아주 정밀하게. 방산이 잘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유튜브상이나 이런 온라인 퍼진 거는 약간의 거품이 좀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은 전혀 모르는데 네. 이 주식 그 부자의 사람들이 조장을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조선 기술과 군함 검조 능력은 그래도 검증받은 거겠죠? 어느 정도 능력일까요? 미국이 말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분야죠. 네. 뭐 잠수함 분야 수중 무기 체계인 잠수함과 수상 일종의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뭐 구축함 그 두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크게 나눠서 네. 그들이 우리한테 이제 맡긴다면은 수중 전력은 아니에요. 잠수함 쪽은 아니에요. 수상 전투함 쪽에 그것도 구축함이 아닌 그보다 좀 더 가벼운 호위함 쪽에. 호위함 쪽은 뭔가 같이 만들자. 너희들 엔지니어들 잘하는 엔지니어들 소위 HD 현대에서 이지스함을 관리 감독 만들었던 엔지니어들을 미국 본토로 와서 같이 만들면 좀 빨리 완성하겠다. 그게 제가 볼 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호위함 사업이 지금 좀 삐그덕거리고 뭐 기사 다 났습니다. 신문기사 나서 그게 이제 미국의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 그 설계도는 또 이태리제고 설계는. 근데 중간에 설계도를 가져와서 미국 거 하려니까 이제 막 이게 막 골치 아픈 게 있으니까 뭐 작전 요구대로 바꾸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그럼 뭐 어쨌든 정리가 되는데 그럼 그다음부터 그 잃어버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누가 빨리 해주는 그런 대상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HD 현대 이지스함을 했던 그 팀들 그런 팀들이 가서 하면은 좀 빨리 배를 이제 완성하겠죠. 2030년도 목표로 이제 초기 배들을 1번함, 2번함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나마 수습하려면은 이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아주 고급 인력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자, 대만에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미국이 대만 전쟁에 만약에 진짜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그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작년부터 우리는 참전할 일이 없다. 우리 참여할 일은 없다.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드디어 이게 나오는 게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군사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게 참전,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북한 견제. 그렇게 전쟁을 이제 크게 터졌을 때 한반도에는 미국 본토의 전력, 태평양 전력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육해공 해병대 전력 가지고 북한을 막아라.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았냐. 우리 미국이 그만큼 도와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거, 포탄이라든지 주한미군도 이게 뭐 얼마 안 돼요. 한 줌에 28,000명인데 그 화력이라는 게 미 본토에서 가세가 안 되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평택 중심의 화력이라는 게 유명무실해요. 이미 2004년도 20여 년 전에 벌써 그 다운이 됐어요. 실제 전력이 뭐 보잘것없다는 게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그다음에 공군 전력, 주한미공군도 F-16 전투기로 이제 단일화되는데 10월 달부터 그것도 한 줌이에요. 뭐 48대, 60대 뭐 사이인데 그렇게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다 모든 걸 주도해서 한쪽에 전쟁이 크게 났을 때 우리는 이제 북한을 이제 막아야 되는. 예, 견제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거 다른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는 이제 혐오파이브 역할이 있죠. 그거 수시로 이제 막 보여주고 끓였다 막 내렸다 막 기립했다가 막 시험 테스트 하고 쏘고 테스트도 막 많이 하고 한쪽에서 뭐 전쟁하더라도
그런 이제 어떤 활동이나 작용, 뭐 군사 나도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이제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미국이 원했는데 2003년, 4년 이라크 전쟁 할 때,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할 때 그때도 우리 미국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진짜 오래됐네요. 이라크 전쟁. 예, 베트남전 때처럼 병력을 투입을 해라. 전투 병력을. 네.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피해 나갔죠. 공병 부대만 보내고 아주 머리 좋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생각한 거죠. 주한미군 좀 정리 좀 하고 좀 이렇게 먼지 털어서 좀 가볍게 하고 한국군을 실제 화력을 좀 강화시키려면은 우리가 좀 코치 좀 하자. 그게 이제 K방산도 거기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이거 뭐 생산하는 거 많이 생산하라고 그러고 뭐 필요한 걸 쓰면 뭐 해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KF-21의 엔진 미국이 이건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나 한번 설계해 볼래? 잘 만들어지는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런 거, 이런 이제 관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또 폴란드, 그러니까 러우 전쟁 터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출이 한 번에 쪽에 몰려 있죠. 그래서 이제 기회는 왔는데 앞으로는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절이 이제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제 그런 말들은 많았는데 전력 자체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추기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